1987년 6월 민주항쟁은 6.29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관악구에서는 박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업이 순항하고 있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뉴스 AS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관악구는 지난해 박종철 열사를 기리고 그의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학 5길은 그 시작을 알린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박종철 열사가 살던 하숙집이 있던 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악구는 지난해 1월 이곳을 박종철 거리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삼은 영화 1987의 흥행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관악구는 박종철 거리 선포와 함께 박종철 기념관을 짓겠다는 구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올해 6월을 준공 시기로 잡고 사업 추진에 나선 관악구. 하지만 6월을 한참 지난 10월 말 현재 보시다시피 이 거리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60초 브리핑 잘 봤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준공됐어야 할 박종철 기념관이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립이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무산된 건 아니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초 관악구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32억 7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기념관 신축 사업의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 규정상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처음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고 맙니다. 문체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네,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요, 부지 확보 여부와 유물품 확보 여부, 그리고 향후 추가 유품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체부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를 보면요, 기념관 예정 부지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건립 취지는 좋지만 이 건립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차별화된 유물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도 전 남영동 대공분실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인권 기념관이 용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중복 투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박종철 기념관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박종철 기념관 건립 사업이 아예 멈춘 상황인 건가요? 그 뒤에 배경이 궁금한데요. 일종의 이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관추진위원회는 계획을 그래서 살짝 좀 바꾸게 되는데 이 기념관이 아닌 센터를 건립하기로 합니다. 네. 이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당초에 매입을 계획했던 부지의 주인이 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대안을 알아봤던 이 인근의 다른 부지들도 협상 과정에서 주인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면서 매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부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 다음 회의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박종철 센터 건립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6차 회의 이후에 무려 1년여 만인 10월 7일 7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사업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에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부지 매입 문제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기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없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부지 매입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이 기념관 건립을 공론화했다면 불필요한 행정적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 건립 계획이 공개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지 주인들이 절대 낮은 가격에 이 부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건 네.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일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업을 너무 쉽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아쉬움 섞인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박종철 센터 건립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 1년여 만에 이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7차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습니다. 박종철 거리에는 도덕소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박종철 센터를 짓겠다는 게 추진위에 수정된 계획입니다. 이제 원래 목적은 박종철 거리와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던 건물인데 이 기념관 건립 부지에 마련을 하는데 실패하면서 신축 대신 차선책으로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기존의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또 센터 건립을 위한 이런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박종철 센터로 리모델링될 건물의 폭과 또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이 센터를 찾을 방문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일부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 리모델링으로 향후의 사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우려가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실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시민들이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은 난항을 겪은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 박종철 열사의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